아시다시피 좁쌀여드름은 피지가 과도하게 분비돼서 피지 또는 노폐물이 모공을 막으면서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병원에서는 피지를 억제하는 약을 주는데요. 이런 약은 단순 지성 피부라면 효과가 있겠지만 민감성 수부지 피부라면 피부 장벽을 무너뜨려서 좁쌀이 더 심해질 수 있습니다. 피부과에 가서 약을 처방받아봤다 하시는 분들은 잘 아실 거예요. 이 약을 먹는 순간부터 입술에 각질이 일어날 정도로 온 몸이 건조해집니다. 자, 그럼 뭘 해야 될까요? 바로 스킨케어 루틴 자체를 바꿔야 됩니다. 단순히 피지를 없애는 게 아니라 피부 장벽을 복구시켜주는 스킨케어 루틴을 하셔야 돼요. 지금부터 알려드릴 이 공식만 따라하면 됩니다. 좁쌀여드름 없어지는 피부 장벽 복구 루틴. 첫 번째, 제거하기. 제거하기는 각질을 제거하는 겁니다. 무작정 모든 각질을 다 제거하는 게 아니라 피부 장벽을 지키면서 과도하게 분비된 피지와 불필요한 묵은 각질들만 걷어내는 게 포인트입니다. 알갱이가 들어간 물리적 자극을 주는 제품들 혹은 닥토는 절대 하지 마시고요. 각질 제거는 클렌징, 토너 단계에서 끝내주셔야 돼요. 아하나 바하가 들어가 있는 토너, 클렌징 폼을 사용해 주시는 게 좋아요. 클렌징 폼은 약 알칼린성 클렌징 폼이면서 아하 바하가 들어간 게 좋습니다. 두 번째, 진정시키기 단계인데요. 진정시키는 데는 티트리, 병풀, 아줄렌 성분이 좋습니다. 셋 다 항염, 진정 효과가 있기 때문에 여드름 피부라면 필수로 사용해 주셔야 돼요. 각질을 제거하고 난 후에 여드름이 올라온 피부에 이 성분이 들어간 토너나 세럼들을 써주시면 좁쌀 여드름이 빠르게 진정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채워주기입니다. 기름이 쏙 빠진 모공에 수분을 채워줘야 더 이상 피지가 과도하게 분비되지 않습니다. 수분은 저희가 잘 알고 있는 히알루론산 성분이 있어요. 히알루론산이 주 성분인 화장품 용기 뒷면을 보면 고분자인지 중분자인지 저분자인지 적혀 있어요. 이것 중에 어느 게 더 좋은 건 없습니다. 각 입자의 크기마다 내 피부에 도달하는 위치 다른 것 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고분자, 중분자, 저분자 어느 거 하나만 들어가 있는 걸 쓰기보다는 세 가지가 다 들어가 있는 걸 쓰는 게 내 피부에는 훨씬 더 좋습니다. 수분하면 히알루론산만 떠올리기 쉬운데요. 추가로 부활초라는 성분도 같이 써주시면 굉장히 좋습니다. 저희 피부 속에는 아쿠아포린이라는 수분길이 있는데요. 부활초 성분은 아쿠아포린을 열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피부 속 수분길이 더 크고 더 많이 있어야지 수분이 더 잘 많이 흡수될 수 있겠죠. 히알루론산 성분과 더불어서 부활초가 들어간 기초 제품을 써주신다면 내 피부를 더욱 촉촉하게 유지할 수 있어요. 네 번째는 덮어주기입니다. 앞에 걸 다 하셔도 이걸 제대로 하지 않는다면 하나도 소용이 없습니다. 보통 좁쌀 여드름, 수부지 피부는 속건조를 많이 느끼기 때문에 그냥 아무 수분크림이나 바르게 되면 속건조, 좁쌀 여드름 절대 해결되지 않습니다. 크림은 세콜지 성분이 들어가 있어야 됩니다. 세라마이드, 콜레스테롤, 지방산 이 세 가지가 내 피부 장벽을 이루는 기본 구조인데요. 이 세콜지 성분이 들어간 크림을 써줘서 내 피부 장벽을 탄탄하게 복구시키고 속건조 해결하면서 좁쌀 여드름도 없앨 수 있습니다. 이게 가장 기본적인 공식입니다. 이 공식의 핵심은요, 피부 장벽을 복구하는 거예요. 피부 장벽이 무너진 민감한 피부에는 아무리 좋다는 화장품을 많이 발라봐야 안에 들어가서 머물러 있을 수 없기 때문에 소용이 없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내 피부가 자극을 많이 받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딱 피부 장벽을 복구할 수 있는 필요한 성분들만 써줘야 됩니다. 피부가 가장 민감할 땐 이 기본 틀에 맞춰서 해주시고요. 내 피부 회복도에 따라서 비타민C, 레티놀, 나이아신 아마이드 등 기능성 제품들을 더해서 써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스킨케어를 해도 좁쌀 여드름이 해결이 안 되신다면 이 방법을 해보세요. 피부를 빠르게 진정시켜주고 확실하게 좁쌀 여드름을 없앨 수 있는 피부 칙트키 같은 방법입니다. 바로 팩 해주기예요. 팩은 저희가 보통 쓰는 화장품 성분을 한 번에 많이 흡수할 수 있도록 응축시켜 놓은 제품이잖아요. 좋은 성분이 가득 담긴 걸 팩 종류마다 내 피부를 밀폐시킨다거나 밀착시켜서 내 피부 깊숙이까지 잘 흡수시켜도록 만들어주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일반 스킨케어보다 효과가 더 빠르고 확실하게 나타나는데요. 저 같은 경우에도 아무리 화장품 이것저것 쓰고 평소처럼 스킨케어를 해줘도 소용이 없을 때 바로 팩을 해주는 편이에요. 그치만 이 팩도 아무거나 쓰시면 안 됩니다. 피부 좋아지려고 아무 팩이나 막 쓰셨다가 여드름이 더 날 수 있어요. 민감성 수부지 피부라면 팩을 하실 때 절대 해서는 안 되는 두 가지,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미백팩 사용하기. 조그만 자극에도 피부가 확 뒤집어질 수 있거든요. 미백이나 탄력을 위한 기능성 제품들을 써줬다가는 여드름이 더 악화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좁쌀 여드름이 많이 올라온 수부지 피부라면 수분을 보충해주고 진정시켜주는 게 가장 먼저입니다. 팩을 해주실 때 아까 말했던 정풀이나 티트리 혹은 히알루론산이 들어간 성분으로 팩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피부가 건강해지고 난 뒤에 미백과 탄력 팩 등을 써주시면 돼요. 절대 해서는 안 되는 그 두 번째, 바로 1일 1팩 합니다. 1일 1팩 하면 피부 더 좋아지는 거 아니었어요? 난 더 피부 좋아지던데? 네. 하셔도 됩니다. 그렇게 해서 피부 좋아진 사람도 있고요. 그게 잘 맞는 사람도 있어요. 저희는 피부 장벽이 무너진 민감한 피부잖아요. 피부가 더 자극을 받아서 매일같이 팩을 해주는 게 여드름을 더 나게 하는 지름길이에요. 이번 여름이 굉장히 더웠잖아요. 밖을 많이 돌아다니다 보니까 피부 열감이 굉장히 많이 생겼었어요. 그래서 이 열을 낮춰주기 위해서 매일같이 팩을 해줬었는데요. 저는 정확히 3일째에 여드름이 더 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때 막 알아봤죠. 건강한 피부라면 1일 1팩이 도움이 되지만 건강하지 않은 피부라면 1일 1팩도 자극이 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횟수에 연연하지 마시고 내 피부 상태를 봐가면서 써주시는 게 좋아요. 어떤 분은 이틀에 한 번씩 하는 게 좋으실 수도 있고 어떤 분은 3일에 한 번 하는 게 좋으실 수도 있는 거예요. 중요한 건 내 피부 상태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거고요. 만약 피부 상태가 많이 안 좋으시다면 1일 1팩마저도 자극이 될 수 있다는 거 꼭 기억해주세요. 자, 그리고 마지막 꼭 해줘야 하는 것도 있습니다.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이걸 하지 않기 때문에 그 많은 좋은 팩들을 써도 속건조가 해결이 되지 않는 건데요. 팩을 할 때 꼭 해주셔야 되는 한 가지, 마무리로 크림을 발라주는 겁니다. 팩은요, 보통 세럼과 같다고 보시면 돼요. 세럼에 있는 성분을 응축시켜서 내 피부에 얹어놓는 거잖아요. 저희 스킨케어 단계 할 때 세럼만 하고 끝나나요? 아니죠. 세럼 단계가 끝나면 크림을 발라야 되듯이 팩을 하고 나선 보습 크림으로 그 위를 덮어서 마무리를 해주셔야지 팩 성분도 다 피부 안으로 흡수시켜줄 수 있습니다. 피부가 안 좋으시다면 비싼 시술부터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 쓰고 있는 나의 스킨케어 루틴부터 돌아보고 바꿔보세요. 그것만 해도 충분히 좋아질 수 있습니다. 좁쌀 여드름이라고 해서 다 같은 좁쌀 여드름이 아닙니다. 내 피부 타입에 맞춰서 좁쌀 여드름을 치료해줘야 돼요. 좁쌀 여드름을 정확하게 그리고 안전하게 없애기 위해서는 내 피부 상태가 어떤지, 피부 타입이 어떤지 정확히 파악하는 게 제일 중요한데요. 저 같은 경우에는 민감성 수부지 타입이에요. 저와 같은 피부 타입이신 분들은 오늘 내용이 정말 많이 도움이 될 겁니다. 더 도움이 되는 영상으로 돌아올게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